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일 김건희 씨 나오는데요. 네. 윤석열 씨 끌어내는 거는 안 하기로 했다고요. 내일까지는 적어도. 네, 뭐 끌어내는 게 될지 예. 뭐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할 수 예.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김건희 특검팀에서 언론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가 돼서 예. 변호인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변호인과 뭐 소환 일정 을 이제 다시 조율하고 예.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윤석열 씨를 뭐 끌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인치하는 작업에 대해서 뭐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예. 변호인 선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하고 일단 소환 날짜를 다시 예. 잡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애초에 윤석열 씨가 이제 변호인 선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예. 개인한테 소환 통보를 했었던 거고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사실상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체포영장을 쳤던 건데요. 이후에 다시 이제 변호인 선임이 됐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또 사정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제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벌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씨 쪽에서 배보윤 변호사가 이제 선임계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고요. 지난 헌재 탄핵 심판 때도 윤석열 씨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었고 대리인단으로 활동을 예. 했었고 그 뒤에도 이제 수사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단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배보윤 변호사가 일단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발부받은 법원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7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 일정 조율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넘길 가능성도 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유효기간을 넘기게 되면 영장을 뭐 다시 발부받아서 네. 재집행을 시도한다. 뭐 이것까지도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는 염두에 두고 조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합의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적어도 내일까지는 인치 시도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뭐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일단 내일은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예. 특검에 출석하는 날이기 때문에 뭐 역량을 내일 뭐 김건희 씨 이제 출석 조사에 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뭐 소환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봅니까? 네, 김건희 씨는 네. 일단 뭐 나오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예. 밝혔기 때문에 뭐 내일 출석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내일 만약에 출석을 안 하거나 혹은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출석을 안 하거나 할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이기 예. 때문에 체포되는 거를 각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일단 출석을 한다. 뭐 다만 이제 그 변호인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냐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을 예. 지나게 될 텐데 윤석열 씨처럼 이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서 들어갈지 네. 혹은 뭐 포토라인 앞에 서서 기자단을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별도로 밝히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특검 사무실 앞에 예.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게 되니까요. 10시 전에 미리 나와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걸로 보이고 예. 윤석열 씨급의 이제 굉장히 좀 주요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특검이나 특검 보호하고 이제 티타임을 갖고 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뭐 단순 민간인이기 때문에 부장검사급 인력이 조사에 투입이 되고요. 예. 별도로 특검과 티타임을 갖는 시간은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검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조사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진행될지 어디서 그러니까 몇 층에서 조사를 할지 뭐 투입되는 검사의 숫자나 수사관 수나 뭐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을 따로 밝힐 수는 없다라고 예. 해서 이제 특검부가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뭐 내일 김건희 씨가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을 좀 기하고 예. 뭐 출석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어떤 절차 관련된 시비를 붙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의중으로 지금 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혐의만 16개인데요. 지금 굵은 혐의만요. 네. 그중에 뭐 특검법에 예. 이제 그 공시가 돼 있는 특검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그 수사 대상이 16개가 예. 됩니다. 그 명시적으로 적혀 있는 것만 16개고요. 네네. 그 수사 과정에서 지금 뭐 고구마 농구처럼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수사가 예. 진행되면서 추가로 밝혀진 뭐 내용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처음에 적시되지 않았었던 예. 뭐 이른바 이제 반클리프해나 아펠 목걸이 관련된 예. 뇌물수수 의혹 혐의라든지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의 기존에 밝혀졌었던 것 이외에 추가적인 뇌물수수 예. 의혹
특혜 제공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혐의점이 한 20여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핵관 금전 로비 의혹은 또 뭡니까? 어제 오늘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예.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통일교회 로비 의혹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구속돼 있는 통일교회 전 고위 간부,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용호 씨의 다이어리를 특검에서 확보를 했는데 예. 그 다이어리에 그 날짜별로 스케줄을 적어놓은 표를 봤더니 거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이 건네졌다라는 정황이 담긴 메모가 적혀 있었다라고 예. 합니다. 2022년 1월 초고요. 그때 시점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를 2달 정도 앞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던 시점이기는 예. 합니다. 그 당시에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회 2인자로 불리던 윤 씨가 만났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리고 점심 일정을 그 여의도의 그 굉장히 좀 고급 중식당으로 잡으면서 수첩 옆에다가 예. 메모 옆에다가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영어로 적어놨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큰 거 한 장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은어로 현금 1억 원을 예. 이제 뜻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현금 1억 원을 권성동 당시 윤핵관 의원한테 직접 지원을 했다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그 외에도,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만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점심 식사 이후에 윤 씨가 권성동 의원한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잘 써달라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당시 통일교 측에서 현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교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현금을 이제 확보한 과정을 파악했다라는 보도까지 어제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지게 되는 건데요. 뭐 현금 1억 원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공했다는 사람의 메모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제공한 사람도 관련 증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자금 흐름도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뭐 본인의 고백이죠. 뭐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맞춰진 셈인데, 물론 권성동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이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같은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한 게 전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전에도 한번 그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의원한테는 이제 윤영호 씨가 본인 명의로 500만 원의 이제 고액 후원을 한 게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고액의 이제 후원입니다. 그 이후에도 권성동 의원이 윤 씨가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서 이제 축사를 한다든지 서로 굉장히 좀 긴밀하게 교류한 뭐 그런 흔적들도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을 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진솔하게 해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만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예, 심각한 혐의인데요. 예. 자, 그리고 통일교 성지가 뇌물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 뇌물 혐의에 비해서도 형량이 상당히 좀 중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 사안이 뭐 기간으로 보면 다른 기간도 아니고 대선 한 중간에 대선에 가장 좀 어떤 중요한 국면이었던 2022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권성동 의원은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뭐 주요하게 활동했었던 윤핵관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의 자금 흐름과도 직접 연동되는 의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자금이 윤석열 그 대선 캠프의 공식 캠프 외에 뭐 그 외에도 여러 비선 캠프를 운영하는 걸로 의혹 제기가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선 캠프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그 자금이 투입됐다라고 하면 대선의 어떤 정당성 문제 뭐 이런 것들로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권성동 의원이 어느 정도로 해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검 수사는 윤석열 씨의 대선 캠프의 핵심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현금은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각종 뇌물성 현물, 이 통일교 성지 이곳에서
뭐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이 되면서 그 예. 이후에 여러 사안들이 좀 급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김건희 특검이 이것도 역시 그 밝혀낸 건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청탁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이제 그 명품백 1,200만 원대 샤넬백을 전달한 장소를 특정을 했습니다. 예. 윤 씨가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2022년 7월에 전성배 씨한테 샤넬백을 전달을 할 때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 그 부지 내에 한원집이라는 공간을 진술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원집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머무르는 천정궁 다음 가는 통일교 내에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성지로 꼽히는 곳이 효정천원이라는 곳인데 효정천원에 이제 통일교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효정천원 단지 내에 있는 전통 한옥 그 방식의 이제 건물이고 그 건물 안에 집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교의 주요 관계자들이 교단 업무를 볼 때 혹은 뭐 사람을 만날 때 이곳을 종종 활용을 하는데 전성배 씨를 만나서 샤넬백을 전달할 때도 이 한원집이라는 전통 한옥 건물을 이용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성배 씨한테만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혐의로 특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정청래 대표가요.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추진 못할 것 없다. 다시 또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좀 강조해 왔었던 포인트입니다. 대야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상당히 좀 강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란에 연루된 걸로 의심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님들 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뭐 진행자가 진짜로 정당 해산을 추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이 됐었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국민들이 오히려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일관적인 얘기인데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요. 당장 본인이 의원들을 설득해서 정당 해산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혐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민 여론이 해산을 요구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못할 것 없다. 이 의미 같습니다. 정확히. 예. 물론 뭐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강경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게감 있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실제로 추진 단계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걸 이제 주도할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청래 대표도 계속해서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국민의힘 내부를 수사를 했을 때 윤석열 씨에 적극 협조하거나 국민의힘 쪽에서 내부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은 만약에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지 않아도 정부가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혐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그 정당의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그건 이제 가만둘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계엄 이후에 마치 계엄 해제 의결안을 방해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인 일부 인사들이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정당의 원내대표가 주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해산 정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이제 주도하게 되고요. 뭐 여당은 물론 이제 여론전이라든지 뭐 의회 내에서 어떤 그런 어떤 주요한 활동들을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사안을 핵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다만 오늘 그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미 이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가 있긴 합니다. 아직 뭐 통과되지는 않았고 뭐 통과될 뭐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당 대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쉽지 않은 문제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추진을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예.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만큼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예. 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예, 다시 야당으로 좀 넘어가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가 언론에 노출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예. 네, 어제 공개돼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좀 큰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주고받는 텔레그램 메시지 네. 화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2대1리가 단독 포착을 한 화면인데 예. 휴대전화 화면을 봤더니 송 원내대표가 강훈식 실장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광복절 특사나 혹은 복권 대상자로 야권 인사들의 이제 이름 예. 4명의 이름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인 김모 씨 그리고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 이렇게 예. 이제 4명입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강 실장이 뭔가 답변을 하니까 송 원내대표가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눈웃음을 이제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 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이제 물으니까 송 원내대표가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웃음 표시 이렇게 이제 이모티콘을 붙여서 보내는 뭐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예.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 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 대행업체 대표한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징역 1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요. 예.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용인시장 시절에 부동산 개발업체한테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제3자 뇌물 수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7년형이 확정이 돼서 지지난해부터 이제 의원직 상실을 받고 복역 중이고 예. 2030년에 형이 끝납니다.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사학재단 이사장과 뭐 대학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교비 75억 원 정도를 네.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역시 마찬가지로 복역 중이고요. 예.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사면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북 한 제조업체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대가성의 뇌물을 받았는데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아서 복역했고 지금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라서 10년 동안 박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복권시켜달라 이런 그 요청을 한 겁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맹비난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노출되니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눈웃음과 함께 예. 야권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오니까 당장 야당 내에서부터 이제 비판이 나왔는데 예.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던 지도부가 물밑으로 흥정과 거래를 하고 예. 있다. 이거는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일이고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 정치인 사면을 반대하던 우리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탄을 하면서 이른바 체리따봉 사건 때처럼 파장이 클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송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여권의 그 조국 사면론 논의에 대해서 강하게 날을 세우면서 정치적 흥정은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뭐 정치적 거래, 네.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 정치인 사면에 대해 상당히 좀 이제 각을 세워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모순을 드러낸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답변을 회피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원장 둘러싼 의혹이요. 이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더 팩트의 예. 카메라를 통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장면인데 예.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를 하면서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하고 화면을 조작하고 이제 이런 장면을 포착을 한 겁니다. 예. 카메라로 이제 포착을 했는데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면서 주문을 정정하기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이제 뭐 연속 카메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장면이 지금 포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LG CNS 같은 이제 주식 정보를 확인하는 중이었는데 이춘석 의원의 이제 휴대전화에 보면 개인 자산 내역이 일단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모바일 폰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개인 자산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당연하겠죠. 본인이 아니면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거의 이제 불가능한 뭐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춘석 의원이 뭐 주식 창을 조작하고 있는 화면을 보면 거래 화면에서 이제 정정 표시가 돼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거는 이 계좌 거래를 걸어놓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문을 좀 정정해서 다시 주문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화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확인되는 그 계좌의 그 주인 이름이 이춘석이 아니고 차 땡땡으로 돼 있습니다. 차 땡땡은 현재도 이춘석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보좌를 해왔었던 국회 보좌진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차명 거래는 그 자체로 이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액을 봤더니 카카오페이가 537주, 네이버가 150주, LG CNS가 420주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게 합계만 하더라도 매입 금액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 소액으로도 볼 수 없는 상당히 좀 고액의 차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사실상 포착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분 같은데요. 이게 특히나 국회 현장에서 말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춘석 의원 본인도 또 변호사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인데요. 이춘석 의원이 물론 뭐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본회의 시간에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지금. 차명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명의자로 돼 있는 차 땡땡 보좌관도 오늘 오전에 취재진들하고 이제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 것뿐이다.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뭐 본인의 휴대폰을 잘못 알고 헷갈려서 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알고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단순히 열어보는 것만 하면 주식창을 열 수도 없거니와 뭐 물론 뭐 본인 그 차 보좌관 본인이 휴대전화에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휴대폰이면 어떻게 휴대폰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남의 이런 걸 것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를 저를 잘 못 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자기 휴대폰으로 바꿔서 했겠죠. 굳이 남의 주식 앱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범죄 혐의가 하나 있는 게 이 내부자 정보를 알고 거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요. 문제는 이분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다는 거고요. 경제 2분과가 하는 일 중에는 이번에 이제 거래 대상이 된 LG CNS나 네이버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AI 업과 연동이 돼 있는 업체들에 대한 사안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선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 됐는데요. 하여튼 고발했고 조금 전에 경찰이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